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소당 김수현입니다. 이동진 작가님께서 늘 가끔씩 뭐 키 얘기하시고 그럴 때마다 네. 참 가소롭죠? 아니요, 가소롭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어떤 사람 혹은 뭐 네.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볼 때 그러니까요. 180이면 어떻고 160이면 어떻고 150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160 같잖아요. 저 160 아니에요. 무슨 말? 진짜.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드렁하게 시작을 했지만 네. 작아진 몸의 모험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너무 흥미롭고 그러니까요. 작아진 몸이라는 게 뭐지? 작아진다는 게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영화를 딱 보시니까 아마 네. 감 잡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육체에 대한 상상 중에서 몸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까? 정반대로 아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보통 걸리버의 얘기를 그렇죠.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요즘 관객들이라면 이게 영화를 생각하면 아마 앤트맨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열쇠 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느낌. 근데 앤트맨은 좀 약간 경우가 조금 달라서 슈퍼히어로 영화라서 몸이 작아진다는 그런 상상력을 굉장히 재밌게 변주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전 중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도 사실 그 몸이 작아지는 부분이 있었었고 또 예전에 애들이 줄었어요 같은 작품, 재밌었는데. 네, 마루미 다리에티 같은 작품, 또 바로워스 같은 작품도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갖고 온 작품은 둘 다 네. 굉장히 재밌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라면 약간 동화적 세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몸이 줄고 몸이 커진다는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동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인데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는 좀 특이한 게 동화적 상상력 플러스 SF적인 상상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진일보한 사이즈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두 편 다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운사이징은 굉장히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룬 그런 작품이고 이너스페이스는 진짜 착상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자, 두 편을 포함해서 그러면 1분 브리핑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네. 궁금해집니다. 제가 또 1분 브리핑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하다가 어떤 걸 할까? 사이즈가 문제다라는 걸 할까 하고 봤는데 예전에 한 적이 있더라고요. 로봇 비교를 하면서. 맞아요. 로봇의 이렇게 키도 하신 적이 비슷하게 있죠. 좀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사이즈에 대한 것들을 약간 다르게 도량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도량형.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치환해봤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길이와 길이를. 네, 제목을 한번 약간 패러디해봤고요. 네. 길이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라고 한번 제가 많은 도량형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 소설 볼 때마다 외국 영화 볼 때마다 늘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인치, 피트, 마일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계산하면서 볼 수도 없고 네. 어떤 또 번역가들은 그걸 환산 안 해줘가지고 그냥 몇 마일 이렇게 쓰면 3마일이면 몇 킬로죠?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대목도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인치와 피트와 야드와 마일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양한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인치는 여기 우리의 이 한 마디를 보통 손가락. 인치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어떤 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인체를 가지고 길이를 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 한 마디를 인치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사람 인자군요. 그렇죠. 사람의 치아는 아니고 사람의 어떤 치수를 인치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잘 받았어. 감사합니다. 네. 피트는 네. 발의 길이입니다. 네. 근데 보통 1피트가 이제 30.48cm인데 약간 좀 큰 감이 있죠. 약간 키 큰 사람 위주로 만든 것 같아. 네. 근데 야드는 팔을 뻗었을 때 이제 이 몸의 중심부터 손끝까지를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천을 끊어서 팔 때 1야드를 잴 때 이렇게 천을 한 야드씩 끊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걸 한 야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치였겠죠. 한국에서도 예전에 팔 끊어서 한 마씩 해가지고 그렇죠. 포목점에서 네. 이렇게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일 같은 경우에는 1.6km를 한 1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인치, 피트, 야드, 마일을 이렇게 하나씩 인체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뒀고요. 재미있는 게
바나나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의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건데요. 어떤 한 사람이 바나나로 어떤 길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바나나 이렇게 수치로 변형을 하면서 네. 바나나 스케일이라는 게 생겼고요. 근데 바나나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네.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재미있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쓰는 척관법이라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촌, 자, 간, 정, 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잖아요. 한치 앞도 모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새치혀로 사람을 죽인다. 내 코가 석자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표현. 그리고 천리길 단걸음부터 뭐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옛날 이야기들.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리에 대한 이야기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도량형이 아니라 하나의 수거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저 스무트라는 용어인데요. 스무트. 네. 스무트는 뭐냐 하면 네. 올리버 스무트라는 사람이 네. MIT 대학생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가다가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다가 하버드 대학교 다리가 대체 얼마나 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래 한번 재보자. 자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자기의 키로 그 길이를 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수치가 네. 364.4 스무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364번을 잃었다. 그렇죠. 네. 근데 오차 범위가 원 이어라고 나옵니다. 네. 원 이어가 뭐냐면 뒤 하나 정도의 오차를 표현하는 건데 이 올리버 스무트라는 사람이 키가 170cm였습니다. 그래서 1 스무트는 170cm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도량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어쩌면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1 스무트 이런 식의 또 단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라는 건 어쩌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길이라는 건 문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길이를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의 단위가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Are you ready, Doctor? Yes, I'm ready. The small world is filled with things to see. Same as it ever was. Sometimes you think we're in the normal world, and then something happens, Oh my God. and you realize we're not. 자,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이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다운사이징입니다.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 네.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정말 감독들을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알렉산더 페이. 특히 알렉산더 페이는 제가 본 지금 영화들이 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사이드웨이라든지 어바웃 슈미트 같은 영화들은 디센던트도 굉장히, 있고요. 네,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보기 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고 나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따가 얘기해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운사이징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오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람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소인국 아이디어라고 걸리버 여행기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운사이징이 저는 이제 굉장히 대중 영화로서 훌륭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토리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한 30분쯤 보면 사실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대부분의 장르 영화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엄청나게 크게 시작을 해서 가장 작은 개인의 얘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엄청나게 큰 얘기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하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 라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건 물론 맷 데이먼에 이입해서 그 얘기를 따라가게 되지만 이 영화는 계속 맷 데이먼의 이야기는 전체 일부분이라는 걸 상기시키죠. 대표적으로 초반에 이제 그 축소 시술을 하는 장면들이 맷 데이먼만 줄어드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무슨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게 사람들이 하나씩 공정을 받는 것처럼 눈썹 미는 거, 머리 미는 거, 누워서 줄어드는 거 이 과정들을 다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근데 이게 저는 SF 영화의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한 것이 예전에는 인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마법의 한 종류이거나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설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인간이 줄어들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설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 자체 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초기에 그 카트를 딱 끌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줄어드는 걸 선택한 말하자면 일종의 스스로를 실험의 도구로 내민 그런 어떤 선구자들 나올 때부터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이 줄어드는 최적의 비율이 2,744분의 1인데 네. 이게 백두산이에요. 그래요? 백두산 높이가 2,744m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는 길이고 이것은 이제 아마 최적이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그런 그 부분에서 이런 그 사이드들도 있는데 사실은 더 재밌는 것은 이 영화 이야기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원래 이것이 극 중에서는 환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사람이 이제 쓰레기 배출량 이런 것들도 사람이 작아지면 환경 문제 상당수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선택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화폐 가치 때문인 거잖아요.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면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축소 시술을 받아서 이 작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환산을 해보면 12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극 중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면 쉽게 얘기하면 계급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So I got matching diamond earrings and a matching diamond necklace. See How them- much, Laura? Well, Jeff, I said how much? $83. $83? Are you crazy? Why, that's practically our food budget for 2 whole months.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작아지는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작아질 수 없으니까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가족 단위로 하게 되는데 뭐 영화의 초반 설정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도저히 같이 가기로 해놓고 중간에 마음이 변화돼서 줄어들고 보니까 아내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자가 절망감을 느끼면서 사실상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What am I doing? I can't leave my family. I can't leave my friends. And I'm sorry, Paul. I just Where can't. are you? Are you at the airport? Don't hate me. Please don't hate me.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모든 일들 자기가 이제 겪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같은데 그 뭐라고 할까 일종의 소인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살게 된 지역 이름이 이제 레저랜드라는 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앙 그 온수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있다가 이 샤워를 딱 트는 순간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욕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And be careful about the hot water. It's on one central system and they got that cranked really high. 이것은 이 중앙 난방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은 어떤 복지나 혜택과 행복을 약간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공업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 레저랜드의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방식 자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개개인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초반부터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어떤 세계랑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맷 데이먼이 몸이 작아지기 전에 일반 세계에서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서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치료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은 그 소인 그 레저랜드로 가고 나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는 무슨 직업을 하냐면 콜센터 직원이 되는데 콜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가 물건을 팔 누구가 얼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목소리에만 의존해서 그야말로 비대면 접촉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치료사의 일과 콜센터 일은 그야말로 일하는 방식이 정반대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가 느끼는 어떤 그런 괴리감들을 계속 네. 보여주는 그런 설정들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영화에서는 두 개의 철학 같은 걸 대비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대의의 문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은 이 나라에서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의와 실천, 철학과 현실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물리치료사와 콜센터라는 것도 몸과 어떤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렇게 대비를 시켜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한쪽 길에 있다면 바로 옆에는 지금 내 옆에 고통받는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주인공이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농란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급진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극 중에서 이제 농란은 베트남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권력을 상대로 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축소술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케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농란을 비롯한 그런 민주 인사들을 축소술을 시키는 그런 그 인권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인 정책에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망명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영화 속에 설정돼 있는데 이 농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게 영화 속에서 나와요. A woman named Ngoc Lan Tran was transferred to a hospital at Leisureland Estates in New Mexico, widely considered the country's top medical center for the small. Wait a minute. I know you. You're the. Oh my God. You're that woman from a couple years ago, the dissident from Thailand or something. What's your name? Trần Ngọc Lan, Vietnam. 또 하나는 이 베트남 반차전사였던 이 사람이 왜 중요하게 나중에 대두가 되냐면 말하자면 이 처음으로 축소 시술을 했던 과학자가 하나 품고 있는 의문 같은 게 있죠. 모든 과학자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든 최고의 과학이 악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게 악용되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가? 바로 농란에게 그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과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농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세금 문제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영화 속의 상황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농란의 경우도 그래요. 초반에 우리가 이 인물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이 약간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데다가 영어 그 말투부터 시작해서 말을 굉장히 짧게 한다든지 뭐 등등등까지 우리가 짜증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짜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짜증을 느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시아 관객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관객으로서 극 중에서 맷 데이먼이나 백인들의 세계에 이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입하는 대상자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아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란이라는 캐릭터가 초반에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점점 좀 가게 되면 이 인물들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맡고 있는 이름이 폴 사프라넥이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도 사프라넥이라는 이름이 어려우니까 초반에 계속 이름이 틀리죠. 틀릴 때마다 내 이름은 사프라넥이다라고 계속 고쳐주죠. I was sure sorry to hear Mrs. Safranek couldn't make it today. Sophronic. Safronic. Well, it's not a half-bad idea to scout things out, get everything ready for her. 그러다가 이제 이 미니마이즈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부인을 놓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누군가가 또 잘못 부를 때 그때부터는 포기를 하고 잘못 부르든 말든 내버려 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나로 대우하지 않아도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이름을 영화에서 끝까지 보게 되면 유일하게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농란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에 관한 부분들을 흥미롭게 만들어주죠. 그중에서 이제 그 농란과 맷의 관계가 맷이 아니고 이제 폴이죠. 네. 젊은 얘기 저도 잘못 일부러 얘기한 부르네요. 거죠 지금. 네. 그 맷 데이먼이 아닌 맷 데이먼이 연기한 폴의 관계가 극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네. 느껴지는데 극 중에서 이제 결국은 이 폴을 이 농란이 어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 안 좋은 처지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자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영화에 굉장히 비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인가 I can 하면 help you with this, but I'm not a doctor. You come with me. You come with me now. Come. 일반적으로 이런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영화를 다루더라도 많은 경우 거기서 인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무신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세계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민족이나 인종이나 사람들을 백인들이 그것을 도와주게 되고 이끌어주는 어떤 구원자의 역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도움을 주는 순간에 백인인 폴을 끌어들이면서 명령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인부리듯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폴이 따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뒤집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란은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땐 도덕적인 정언 명령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양심의 소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인종적으로 배우를 사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사려 깊은 방식을 쓰는지를 알 수 있죠.
영화를 보면 사실 이제 대조법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반 그 축소수를 택하기 전에 사람들은 빼놓고 치더라도 이 옆에 세계도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레저랜드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잘 보이는 데는 레저랜드를 꾸며놨지만 안 보이는 저 벽 너머 터널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의 슬럼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이제 또 배를 타고 가게 되면 노르웨이에 약간 중세의 어떤 낙원을 재현한 것 같은 마을이 있게 되는데 이 마을 역시 터널을 통해서 어딘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터널 사이에서 어느 터널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Wow. That's it. That's the original colony. 또 한 가지는 이제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폴이겠지만 폴 빼고 제일 중요한 사람 한 명은 두시안이고 또 한 명은 농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농난이나 두시안이나 다 자기 주장대로라면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시안은 뭘 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난은 뭘 하냐면 이웃을 위해서 음식과 약을 갖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시안은 이웃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사람이고 농난은 이웃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도 뭐 어쨌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과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화급하고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보여주는 거죠. It's only a little party. I make 2-3 phone calls to very close friends. Look what happens. Everybody comes. There's nothing else to do in this city after 10 o'clock. Come on, be like Doctor. 그런 걸 또 크리스토프 발츠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잊혀지지 않는 저는 이제 그건 약간 그야말로 테크닉으로 만들어내는 연기일 텐데 그 배 위에서 이제 두 주인공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시안이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다 알고 있어라는 의미로 상대방을 약간 짓궂게 재밌게 놀리는 얼굴 표정을 짓는데 웃으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표정 변화 그대로 없이 웃는 채로 계속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 이제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건 이제 완벽하게 테크닉으로 하는 연기일 텐데 야 정말 능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What's that sound? A greeting. 어쨌건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이런 묵직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주제들도 재미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설정 자체는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설정이지만 이야기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말하자면 이 알렉산더 페인의 전작이었던 사이드웨이에서 한 사람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스토리텔링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와 주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화는 흔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nitiate MRD sequence. 4, 3, 2, 1. Hit a fella in blue jeans, who's dancing with all the queen, catched all up in a diamond ring, twisting the night away. Oh man, he ought to see her go, twisted to the rock and roll. Lord, there ain't nothing like twisting the night away. Yeah, we're twisting the night away. Twist the world. 네, 다음 작품은 이너스페이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람이 줄어드는 모티브를 갖고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일단 다운사이징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떠오르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마 이건 없겠지? 하고 BTV를 눌렀다 깜짝 놀랐습니다. BTV 짱! 그렇게까지 네. 바로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이너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BTV에. 네. 근데 이 영화는 지금 30년 된 영화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봤거든요, 분명히. 애들이 줄였을 때도 봤고 이 영화도 봤고 다 봤는데 다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는 게 그때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요소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비슷한 영화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과 영혼.
그렇죠. 터미네이터, 그렘린, 뭐 네, 백투 그렘린, 피처, 맞아요. 또 뭐 터미네이터, 네. 오스틴 파워까지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떠올라지면서 80년대 정말 그 느낌 같은 것들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재밌는 체험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80년대에 굉장히 오락적이면서 80년대 팝컬처 그런 것의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80년대 후반에 굉장히 재밌는 오락 영화가 아닌가 싶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약간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 이렇게 80년대 부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필버그라는 이름이 워낙 엄청난 이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때 좌단테 우 저메키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말을 했거든요. 네. 두 명이 약간 제자라고 말하긴 뭐하고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 제작도 스필버그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스필버그의 향취 같은 게 느껴지고요. 조단테는 사실은 좀 더 음울하고 예. 기대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단테 영화는 뭔가 뒤틀린 부분이 있고 뭔가 갑자기 이상한 데서 신경질 쪽으로 돌출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즐겨주면 되는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징하고 굉장히 다른 화법을 갖고 있는 그런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사이사이에 조단테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토끼가 뭐 말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괴한 그 오지 박사라는 기장을 할 때 보면 그분이 도망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장면은 이태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스필버그와 조단테의 어떤 결과물, 함께 만든 결과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지 박사가 도망가는 걸 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물건을 어떤 괴한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그것을 자기가 죽을 위치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엉덩이에 주사를 해서 결국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설정은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의 초반 설정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런 설정이 이전에 보면 이제 히치콕의 설정이기도 한데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장르 영화적인 네. 모티브들도 흥미롭죠. 그리고 또 옛날 영화 볼 때 늘 느끼는 것처럼 배우들 보는 재미. 맥 라이언 보는데 네. 처음에 등장하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와. 네. 원래 아름답잖아요. 네, 원래 아름다운데 네. 이 영화 사실 거의 뭐 초기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맥라이언을 이때 아마 처음 봤을 텐데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로부터 한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맥라이언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텐데 그렇게까지 유명해지기 전에 초기의 주연작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맥라이언이 사실은 연기로만 따지면 이 영화는 그 이후의 영화들보다 매력이 적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맥라이언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남자 주인공인 데니스 퀘이드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영화 이후에 2, 3년 후에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혼하게 되지만 두 사람이 또 행복하게 연인으로서 또 뭐 결혼까지 이르게 되다는 측면에서도 네. 아마도 이 영화가 시작이 아니었을까. 네. 그리고 마틴 쇼도 굉장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모든 걸 끌고 가는 건 하드캐리라는 건 마틴 쇼시잖아요. 또 이름이 마틴 쇼트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격이 아닐까. 이게 다 줄어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서 마틴 쇼트는 사실 이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코미디적으로 이렇게 들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과장된 톤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만약에 마틴 쇼트가 아니었으면 이런 코미디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특수효과로 대체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수효과까지도 사실은 뭐 표정이라든지 슬랩스틱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기로만 본다면 사실은 마틴 쇼트가 가장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영화의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몸속에 아주 정말 작아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 크레딧이 있게 되면 외계 행성인데 얼어붙은 어떤 암벽 같은 걸로 가득 찬 것 같은 외계 행성처럼 보여요. 그 사이를 카메라가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영화가 무슨 SF적인 상황을 다루나? 카메라가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고 나서 뒤로 쫙 빠지면 그게 언더락스 잔이죠. 네. 거기다 이제 위스키를 따르는 순간 이게 아 술잔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유법을 인체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주인공인 이 턱이라는 사람이 소형정을 타고 정말 작게 이제 혈관이든 몸속으로 떠다니면서 그야말로 이너 스페이스 속에서 이제 다니게 되는 건데 우리가 현재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간의 몸을 일종의 소우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말 그대로죠. 이너 스페이스라는 말이 그대로 안의 우주,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거죠. Firing optic sensor.
What's wrong, Jack? What's wrong?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인체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적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체에서 어떤 부위로 갔다가 어떤 부분을 통과할 때 뭐 찢고 나오는 이런 묘사 같은 것들은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되 어떤 부분들은 아주 팩트 체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체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액션의 어떤 그라운드로 너무 활용을 잘하는 거죠. 처음에 그 주사액을 넣은 것이 잭이라는 남자의 엉덩이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엉덩이는 지방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노란 지방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극중의 식도는 사실상 낭떠러지처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액션을 벌인다든지 가장 무시무시한 상황은 이제 위장 바로 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시리즈 같은 걸 보게 되면 절벽에 매달리는데 밑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는 굉장한 재미죠. Gastrointestinal acid detected. 사실은 아까 이제 연관되는 어떤 후대 영화들 많이 떠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오히려 존 말코비치 댁이었어요. 네. 존 말코비치 댁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깥을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타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데 사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허구의 이야기들을 즐기는 거 소설이든 아니면 뭐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영화이든 간에 이야기를 즐길 때의 기본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보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본다는 이야기의 기본 설정을 물리적으로 실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많은 어드벤처 영화들이 사실은 외면적인 모험과 내면적인 모험을 병치하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모험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둘러싼 한바탕의 해프닝과도 같은 어떤 과학 실험과 관련되어 있죠. 내적인 모험을 두 사람이 수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몸속에 침투한 잭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의 몸속에 들어가게 된 턱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인생에서 문제가 있어요. 턱이라는 남자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도 있는 것 같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극 중에 리디아라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대가 자기를 차고 가게 되는 일이 겪게 되죠. 아주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내면적인 모험을 겪으면서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잭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은 극 중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 질환의 핵심은 뭔가 하면 꿈과 현실 세계를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캐시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10만 달러 이상이 나오니까 그 마트에서 온 그 여성 고객이 화를 내면서 총을 조그만 걸 꺼내서 자기를 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구적인 생각과 현실의 세계를 통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내 몸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온 현실과 같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화해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이 장르 영화적으로 보면 우리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내적 모험 끝에 또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 한 사람의 두 가지 버전을 두 가지 형태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을 텐데 그 모습은 안에 숨겨져 있고 그 모습을 찾기 위한 여정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약의 효능 같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들어가서 어떤 발산을 하게 되고 그 효능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학 치료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병이라는 병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환청이나 환각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화장실 가서 혼잣말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휴대폰으로 통화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말을 계속하면 옆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바꿔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치료의 드라마 같이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더 흥미로운 것은 서양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강한 영향 속에서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신을 둘로 나누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잭과 턱의 관계는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정신이 육체를 조정하게 되고 뒤에 가게 되면 육체가 정신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마지막에 되면 둘 사이에서 융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냈다고 볼 수도 있죠. Well, come on, what are you waiting for? Tell him.
What are you, deaf? Tell him. Just relax, Jack. Let's see what's going on in here. Ah! I'm blind! Oh, God! Now it's talking about God. Jack, you seem to be experiencing some sort of theistic hysteria. How do you treat that? Well, the medieval remedy was to flay the skin. 중간에 그 의사와 나누는 대화가 의미심장한데요. 유신론적 히스테리 증상을 앓고 있는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중세시대는 피부를 벗겨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게 약간 우리가 미쳤다라고 보통 표현하는 어떤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근대와 현대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아주 짧게나마 약간 언급하면서 맞아요. 그 역사를 얘기해주는 장면도 있기도 합니다. Somebody call the police!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30년 만에 다시 보다가 제가 느낀 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두 사람이 셀카를 찍는 세계 최초 영화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셀카를 못 찍는데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가 폴라로이드겠죠. 네. 극 중에서 보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실험 바로 직전에서 데니스 퀘이드를 찍으려고 하는 여성 스텝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폴라로이드를 보고 버튼을 눌러서 둘이 같이 찍는 투샷이 있어요. 네네. 제 생각에 그게 셀카 찍는 장면인데 요즘은 너무 흔한데 30년 전에 저런 영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긴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혹시 그 이전의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다음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 재미있게 소리와 같이 보는 것들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만나게 된다는 게 일단 재미있고요. 네. 보통 그런 설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모험을 같이 혹은 따로 벌이다가 마지막에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다이하드. 그렇죠. 네. 하이파이브를 한다 이런 설정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이걸 2를 만들 생각을 했겠죠.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새로운 몸을 떠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영화를 지금의 기술력으로 속편을 만들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아우터 스페이스 해가지고 이번에 몸이 맥시마이즈 돼서 다음 어떤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두 편의 작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디어는 비슷하지만 네. 대조적인 그런 화법을 갖고 있는데요. 두 편 중에는 저는 다운사이징이 좀 더 뭐 최근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좋고요. 네. 다운사이징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운사이징을 꼽을 거고요. 최고의 장면은 이너스페이스에서 정말 제가 이런 취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50%로 줄어든 말하자면 악당들이 차 뒤에 앉아가지고 벌이는 액션이 있습니다. Stop this car! Did you check him out? I said stop this What's your driving, Jack? What's going on? 그 장면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 그리고 약간 오스틴 파워의 버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기괴함 같은 게 어쩌면 조단테라는 감독이 할 수 있는 스필버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저는 픽으로 뽑겠습니다. 네, 그 장면 재밌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특수효과 자체로는 조악한데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편의 영화는 저는 이제 약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최근 영화고 하나는 30년 전 영화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영화 중에서 더 깊은 영화는 다운사이징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너스페이스를 고르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단일하면서 순수한 오락영화적인 쾌감이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퇴색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영화는 30년 전 영화라서 이 특수효과 기술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조악하다는 걸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장면은 다운사이징에서 고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약간 스포일러가 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약간 중세 천국 같은 노르웨이 어촌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는 그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야외에서 그 마지막 날을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장면인데 춤도 추고 맥주도 마시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모든 사람들이 해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해안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침묵 속에서 바라보다가 하나씩 둘씩 고개를 돌려서 뒤로 걸어가는 장면.
그 장면을 꼽고 싶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순간이 이르렀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그 장면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om drives an med gull og glede viker, då ständig ved i högre hand en ven som aldrig.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아진 몸의 모험이라는 어떤 모티브를 갖고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의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영화 보다 보면 누구나 한번 상상하게 됩니다. 내가 작아진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다 함께 상상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어떤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해주시겠지. 내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못해. 이렇게 시즌이 너무 힘들어.